사다리는 왜 비스듬히 세울까요? 사다리에는 빗면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물체를 직접 위로 들어올리는 것보다 빗면을 이용하는 것이 힘이 한결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빗면이 물체의 무게를 부분적으로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직접 위로 들어올리는 것보다 더 긴 거리를 움직여야 합니다. 빗면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힘이 더 적게 드는 것이지요. 사다리의 빗면은 무거운 이삿짐을 옮길 때 큰 도움이 된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의 원리와 인류, 도구와 일의 원리,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마무리하고 나면 일의 원리와 인류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도구와 일의 원리,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의 원리와 인류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학에서 일을 한 경우는 물체에 힘이 작용하고 힘의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켰을 때를 말합니다. 즉,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과학에서 하는 일입니다. 과학에서 일을 한 경우는 책상 위에 책을 밀어서 한쪽으로 치우는 경우, 의자를 위로 들어올린 경우, 그리고 바닥에 있는 책을 책장에 꽂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과학에서 일을 하지 않은 경우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 그리고 힘의 방향과 수직으로 움직인 경우입니다. 일의 양과 일의 단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일의 양은 물체에 작용한 힘 곱하기 물체가 이동한 거리로 계산되며, 일의 양은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와 물체가 이동한 거리에 비례합니다. 일의 단위는 줄, 뉴턴 미터입니다. 1줄은 1뉴턴의 힘을 물체에 작용하여 힘의 방향으로 물체를 1미터 이동시켰을 때 한 일의 양을 의미하며, 일의 양은 작용한 힘 곱하기 이동거리는 1뉴턴 곱하기 1미터는 1뉴턴 미터로 계산됩니다. 다음은 이동거리, 힘 그래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가 힘이 한 일의 양을 나타내며, 그래프의 가로축은 이동거리, 세로축은 힘이므로, 즉 일의 양 공식에 의해 그래프 아래 넓이는 한 일의 양이 되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에서 일의 양은 10뉴턴 곱하기 4미터이므로 40줄이 되는데, 이것은 10뉴턴의 힘으로 4미터를 이동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 이동거리에 따라 힘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프 아랫부분이 힘이 한 일의 양이 되며, 이것은 힘의 크기에 따라 넓이를 따로따로 구하여 더하면 됩니다. 마지막 그래프는 이동거리에 따라 힘의 크기가 매 순간 달라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그래프에서도 역시 그래프 아랫부분이 힘이 한 일의 양이 되는데, 먼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여 더하면 됩니다. 힘이 한 일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수평 또는 수직으로 이동할 경우는 물체를 수평으로 끌 때와 물체를 수직으로 들어올릴 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체를 수평으로 끌 때는 마찰력보다 큰 크기의 일정한 힘을 반대 방향으로 계속 작용하면 물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작용한 힘이 한 일의 양은 W는 Fs로 표현합니다. 물체를 수직으로 들어올릴 때는 중력보다 큰 크기의 일정한 힘을 위쪽 방향으로 계속 작용하면 물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작용한 힘이 높이만큼 들어 올렸다면 한 일의 양은 W는 Fs이고 F는
mg이므로 W는 Fs는 mgh로 표현합니다. 수평과 수직으로 동시에 이동할 때의 일의 양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물체를 수평으로 끈 다음 들어올릴 때 한 일의 양은 수평으로 작용한 힘의 한 일 더하기 위로 들어올릴 때 한 일을 더하면 됩니다. 화면의 그림을 보면 먼저 힘이 한 일의 양은 10N 곱하기 2m 끌었으므로 20줄이 되고 중력에 대하여 한 일은 30N 곱하기 1m 들어올렸으므로 30줄이 됩니다. 그러므로 두 일을 합한 일의 양은 50줄이 됩니다. 이번에는 일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률이란 주어진 시간 동안 한 일의 양으로 정하고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일률의 단위는 와트, 줄 퍼 세컨드입니다. 1와트의 정의는 1초 동안 1줄의 일을 할 때의 일률을 의미합니다. 일률의 크기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와트와 줄 퍼 세컨드입니다. 일의 양과 일률을 보면 같은 시간 동안 일을 할 때 일의 양이 많을수록 일률이 크고 걸린 시간과 일률을 보면 같은 양의 일을 할 때 걸린 시간이 짧을수록 일률이 큽니다. 다음은 도구의 일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뢰를 사용할 때의 일입니다. 예를 들면 병따개, 핀셋, 손톱깎이, 젓가락 등이 지뢰를 이용한 도구죠. 지뢰는 막대의 한 점을 받치는 받침점을 중심으로 물체를 움직이는 장치로 지뢰의 3요소인 작용점, 받침점, 힘점으로 구성됩니다. 지뢰의 원리는 지뢰를 이용하면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이동거리가 변합니다. 지뢰를 사용할 때의 일의 양은 사람이 지뢰의 한 일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지뢰를 움직인 거리에 따른 일의 양을 계산해보면 화면 그림에서 지뢰의 받침점으로부터 힘점 사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뢰의 이동거리가 짧아집니다. 삼각형의 닮은 꼴 원리에 의해서 H 대 S는 A 대 B로 쓸 수 있고 S는 H 곱하기 A분의 B입니다. 즉, 사람이 누르는 거리 S는 H보다 항상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뢰에 작용한 힘에 따른 일의 양을 구해보면 그림에서 지뢰의 받침점으로부터 힘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작용하는 힘이 줄어듭니다. F 곱하기 S는 W 곱하기 H에서 위에서 구한 S 값을 대입하면 F는 W 곱하기 B분의 A로부터 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빗면을 사용할 때의 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나사못, 계단, 산길, 병뚜껑, 쐐기, 사다리 등이 있습니다. 빗면을 이용하면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물체의 이동거리가 변하고 빗면을 이용할 때의 일은 지뢰를 이용할 때의 일과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지뢰를 이용할 때의 식 F 곱하기 S는 W 곱하기 H를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그러나 식의 의미는 다릅니다. 왼편 W 곱하기 H는 물체를 직접 들어 올렸을 때의 일의 양이고 F 곱하기 S는 빗면을 이용해 물체의 한 일을 나타냅니다. 빗면을 움직인 거리에 따른 일의 양은 빗면의 기울기가 작을수록 이동 거리가 길어지고 빗면에 작용한 힘에 따른 일의 양은 빗면의 기울기가 작을수록 힘이 적게 듭니다. 빗면이 길어지는 경우에 대하여 한 일의 양은 항상 같습니다. 즉, 일에는 이득이 없습니다. 그러면 빗면의 기울기에 따른 일의 양을 비교해 볼까요? 빗면의 기울기, 힘의 크기, 이동 거리, 그리고 일의 양을 비교해 보면 빗면의 기울기가 작을수록 힘은 적게 들지만 이동 거리는 길어져 한 일의 양은 항상 같아집니다.
이번에는 도르래를 사용할 때의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르래는 바퀴에 줄을 걸어 물체를 들어올리는 데 사용하는 도구이며 도르래의 원리는 도르래를 이용하면 힘의 방향 또는 힘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도르래의 종류에는 고정 도르래, 움직 도르래, 그리고 복합 도르래가 있습니다. 먼저 고정 도르래입니다. 화면의 그림과 같이 바퀴를 고정시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국기 계량대, 엘리베이터, 두레박 등이 있습니다. 줄을 당기는 힘의 크기는 물체의 무게와 같으므로 힘의 이득은 없고 물체가 올라간 높이와 줄을 당긴 거리가 같으므로 이동에 대한 이득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일의 양은 힘과 이동거리에 이득이 없으므로 한 일은 없는 것이 됩니다. 고정 도르래의 장점으로는 힘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움직 도르래입니다. 화면의 그림과 같이 바퀴와 물체가 함께 움직입니다. 움직 도르래에는 기중기, 거중기 등이 있습니다. 줄을 당기는 힘의 크기는 물체의 무게의 반과 같기 때문에 힘이 적게 듭니다. 물체가 올라간 높이의 2배로 줄을 당겨야 하므로 이동 거리가 2배로 늘어나고 한 일의 양은 힘의 이득은 있으나 이동 거리가 길어져 결국 한 일은 없는 것이 됩니다. 움직 도르래의 장점으로는 작은 힘으로도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합 도르래입니다. 고정 도르래와 움직 도르래를 혼합한 도르래입니다. 한 줄에 연결한 복합 도르래는 움직 도르래가 2개이므로 N은 2입니다. 하나의 줄을 2N개의 줄로 들어올리므로 각 줄에 작용하는 힘은 무게의 4분의 1이 되므로 손에 작용한 힘은 4분의 W가 됩니다. 여러 줄에 연결한 복합 도르래는 움직 도르래가 3개이므로 N은 3입니다. 무게가 W인 물체를 2개의 줄로 나누어서 들어올리므로 각 줄에 걸리는 힘은 도르래의 아랫부분 힘의 절반, 즉 2분의 1이 됩니다. 위의 과정을 반복하면 손에 작용한 힘은 8분의 W가 됩니다. 일의 원리는 도구의 무게나 마찰을 무시할 때, 도구를 이용할 때나 이용하지 않을 때나 한 일의 양은 같습니다. 도구를 사용하는 이유는 힘 또는 이동거리의 이득을 얻을 수 있거나 힘의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뢰, 경사면, 고정 도르래, 그리고 움직 도르래를 힘, 이동거리, 일의 양으로 구분한 표를 확인해 보세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의 종류로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전기 에너지, 화학 에너지, 열 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며 단위는 일의 단위와 같은 줄을 사용합니다. 일은 물체에 해준 일만큼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하고 에너지는 물체가 한 일만큼 물체의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운동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와 질량 및 속력 관계는 화면의 그림과 같이 질량 M인 물체가 속력 V로 운동할 때 물체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 EK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동 에너지와 질량과의 관계는 화면과 같이 공의 질량이 2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도 2배가 되어 종이컵의 이동 거리도 2배가 됩니다. 즉, 속력이 일정할 때 운동 에너지는 물체의 질량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운동 에너지와 속력과의 관계를 보면 그림과 같이 공의 속력이 2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도 4배가 되어 종이컵의 이동 거리도 4배가 됩니다. 즉, 질량이 일정할 때 운동 에너지는 물체의 속력의 제곱으로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다음은 일과 운동에너지의 전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로부터 운동에너지로의 전환부터 확인해보면 물체에 일을 해주면 해준 일의 양만큼 물체의 운동에너지가 증가하고 수레에 해준 일의 양은 수레의 나중 운동에너지에서 수레의 처음 운동에너지를 빼준 것입니다. 수학적인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대로 운동에너지로부터 일로의 전환에 대해 확인해보면 운동하는 물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만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림과 같이 수레가 운동하다가 정지하였다면 수레의 운동에너지의 감소량은 나무 토막의 한 일의 양이 되면 이것은 바로 마찰력이 한 일이 됩니다. 이에 수학적인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위치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에너지는 어떤 위치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말하며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있습니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기준면보다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질량 m인 물체가 기준면으로부터 h인 곳에서 갖는 위치 에너지 EP는 화면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위치 에너지와 질량과의 관계에서 추의 질량이 2배가 되면 나무 토막의 이동 거리도 2배가 됩니다. 높이가 일정할 때 위치 에너지는 물체의 질량에 비례합니다. 위치 에너지와 질량과의 관계에서 추의 높이가 2배가 되면 나무 토막의 이동 거리도 2배가 됩니다. 질량이 일정할 때 위치 에너지는 물체의 높이에 비례합니다. 기준면에 따른 위치 에너지에 대해 살펴보면 기준면에 따라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다르며 기준면에서 위치 에너지는 0줄입니다. 기준면은 편리한 곳에 정할 수 있으며 보통은 지면을 기준면으로 합니다. 다음은 위치 에너지에서 일로의 전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로부터 위치 에너지로의 전환은 물체를 들어올린 일의 양만큼 위치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줍는 것도 일종의 일로부터 위치 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위치 에너지에서 일로의 전환은 어떤 위치에 있는 물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치만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체, 낙엽이 떨어지는 것도 일종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물체가 가진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으로 마찰이나 공기 저항 등이 없다면 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올라가거나 내려오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은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전환을 살펴보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서로 전환됩니다. 역학 에너지 보존은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높이에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며 간단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잘 읽고 정답을 선택해 주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과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열과 우리 생활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